원래 SM 주총에 사람 5명 오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100명 넘게 왔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와서 저희도 이제 차로 실어 날랐습니다. 박스 3박스로. 네, 주총 때도 하여튼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네. 일정 때문에 예. 그 주총 전에는 이제 사실 녹화를 할 수가 없었고 네네. 끝나고 나서 하자 했는데 네. 다행히 이기셔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예. 이게 만약에 내용이 좀 좋은 내용을 할 수 지고 있게 나서 돼서 만약에 오셨으면 이게 분위기 또 쌓였을 텐데. 예. 그래도 다행이네요. 분위기가 아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정말 다행입니다. 예. 이게 사실 뭐 예. 이겼다 졌다라고 표현을 하기가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뭐 그래도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회사의 방향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축하드린다고 감사합니다. 예. 아니, 우선은 예. 31일이었죠. 3월 네. 31일 네. SM의 정기 주주총회. 예. 그날 분위기 어땠어요? 좀 사람들 많이 왔던가요? 아, 사람 엄청 많이 왔고요. 많이 왔어요? 예, 저희가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원래 SM 주총에 사람 5명 오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대부분 상장사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박수로 그냥 끝나고 하는 건데 네. 이번에는 하여튼 그 주총장에도 한 7, 80명이 꽉 찼고 오. 예, 그다음에 그 중계하는 방이 2개가 있었어요. 오호. 예, 그러니까 영상팀도 이제 네. 엔터 회사니까 이게 영상팀이 좋을 거 아하.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부터 그리고 강력하게 요청했어요.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아. 준비를 좀 잘 해달라. 근데 하여튼 아. 회사에서 준비를 좀 그래도 잘 해주셔서 어. 그 2층에도 중계방 하나 있고 7층에도 이렇게 중계방 그래서 영상 중계 오. 네, 하는 식으로 해서 거의 100명 넘게 왔을 것 같아요. 시간도 오래 걸렸나요? 보통 이렇게 좀 첨예한 안건들이 있을 때 네, 시간 오래 걸리죠. 왜냐면은 이제 주총을 원래 한 10분, 20분 만에 끝냈던 것 같고요. 그쵸. 평상시에는. 보통. 근데 이제 일단 아침에 저희가 7시에 만났어요. 이제 원래 주총 시작 시간 9시인데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미임장소로 이제 수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4시간 걸려가지고 11시에 저희가 일단 시작했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미임장이. 뭐 이렇게 막 박스로 막 모였다면서요, 네, 위원장이. 엄청 많이 와서 저희도 이제 하여튼 차로 실어 날랐습니다. 박스 3박스로. 네, 차로 실어 나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한 20명 정도 투입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입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한 4시간 걸렸고요. 입력하는 데만. 입력하는 데만 엑셀에 하나하나 다 입력하는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다 저기 주주 명부 대조하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뜨거웠고 밑에서 막 난리 났죠.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냐. 예, 주주분들은.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중간에 가신 분도 계시고. 맞아요. 예, 그래서 주총 때도 하여튼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동안 쌓인 게 많은 거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주 월요일 날 이제 그 SM 대표께서 3프로 TV 나가서 인터뷰한 게 있는데 굉장히 좀 일반 사람들의 인식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약간 SM 대표가 아니라 약간 라이크 기획 대표 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의 이수만 프로듀서의 대변인.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분노한 상태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이제 그래서 주총 때 뭐 질문도 많이 하시고 네. 하여튼 좋았던 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주총 때도 끝까지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주총 때 굉장히 아예 태도를 바꾸셨어요. 의외였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의외였고 왜냐면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이제 특히 딱 3일 전만 해도 그 3%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제일 큰 성과가 저희 감사 선임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그렇죠. 목적이 감사 선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업 회사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대표께서 굉장히 겸허한 자세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자기네들이 이제 이번 주총 계기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라이크 기획 문제 저희가 제시한 거 그렇죠. 재검토하겠다고 공식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네. 예, 모든 사람 거기 기자도 되게 많이 와 있었고 주주들이 100명 정도 와 있는 상태에서 라이크 기획 계약 해지 및 합리적 대안 마련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빠르게 피드백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일단은 예. 곽준호 감사, 그러니까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쪽에서 이제 맞습니다. 주주 제안으로 올린 예. 분이 이제 감사로 선임이 됐고 네. 어떻게 보면 사실 그거는 승리에 도취될 수도 없고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기업 가치를 높이기 예. 그리고 또 기존의 이사들을 좀 견제 감시하기 위한 예. 시작일 수 있는데 감사가 예. 앞으로 예. SM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 어떤 역할 사실 감사의 예. 권한이 되게 막강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일단 감사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사의 활동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견제 있는 감시하고. 역할이고요. 상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이제 하나의 그 공식 직책이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출근하셨어요. 그래서 첫날에서 회사분들 만나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 결국에는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이때까지 이사회가 해왔던 결정들 중에 네. 이제
뭔가 잘못된 부분 없는지.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이제 이 라이크 기획, 이 계약 관련된 문제가 좀 뭔가 이게 회사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보다는 특정 대주주의 네. 이익 위주로. 그렇죠. 예. 왜냐하면 회사 이사라면 어쨌든 만약에 조금이라도 협상을 해서 뭐 6%를 5%를 내릴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듀서가 있거나 경쟁을 시킨다거나. 예, 뭐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기록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일단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합법이다라는 근거를 만드는 활동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찾아내서 이제 회사에다가 이제 제시를 할 생각이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떤 뭐 기존에 한 6% 주던 뭔가 뭐 인세라고 네. 표현하던 그것. 맞습니다. 작년에 240억. 작년에 240억이었고 올해 내년에 계속 지금 매출이 늘어날 거라서 올해는 네. 300억 넘을 300억 거의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이수만 프로듀서가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으로 맞습니다. 가져가던 예, 돈. 그렇죠. 예, 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개인 사업자예요, 이분은. 그렇죠. 예,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국세청에 내시고 상호명이 라이크 기획이에요. 네. 예, 그래서 부럽네요. 예, 그래서 그 돈을 이제 하여튼 과연 이게 이대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바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곽준호 감사께서 그 역할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예. 지금 뭐 카카오가 이걸 인수한 해 만에 지금 예. 저희가 촬영을 4월 4일에 하고 있는데 네. 최신 버전은 카카오도 예. 이수만 프로듀서 측이 요구하는 어떤 뭔가 좀 크리티컬한 문제 때문에 너무 과도한 요구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M&A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혹시 그 과정에서 뭐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신지? 뭐 저희도 이제 뭐 특별히 추가 정보를 알고 있는 건 없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모니터링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근데 하여튼 카카오는 굉장히 사고 싶어 한다. 예, 그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CJ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여튼 가격대도 어느 정도 논의가 오갔던 것 같아요. 예. 프리미엄 뭐 100% 이상. 예, 뭐 근데 이제 그 이수만 프로듀서께서 이제 아마도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받고 파는데 연봉을 좀 많이 받으면서 내가 계속 경영하겠어.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사는 사람 입장에서 시너지를 내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제 이게 합의가 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내가 프로듀서 역할을 계속 하지만 뭐 경영은 하여튼 인수하는 사람이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돼야지 좀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고 전체 경영을 내가 그대로 하겠어라고 하면 예. 그럼 뭐 인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소액주주들이 좀 이김으로 인해서 예. 기업 가치가 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가는 이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고 예. 약간 그게 감사 선임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주가를 올리고 기업 가치를 올려서 M&A 할 때 또 본인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서려고 하는 약간 그런 전략을 튼 것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거든요. 예,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 아닌 게 일단은 그 전날까지도 엄청 치열하게 지금 감사 선임 맡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거든요. 네네. 회사에서. 근데 이제 당일에 철회를 하신 거는 뭐냐면은 표 계산을 다 해봤는데 다 사실은 사회 이사까지도 저희가 이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표 계산을 해보면. 근데 이제 뭐 회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기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그 주가가 오르면은 이수만 프로듀서한테도 좋을 거라고 보고. 본인한테 제일 좋은 일이죠, 사실은. 맞습니다. 18.5% 갖고 네. 있죠. 회사에도 좋고 본인한테도 좋고. 회사 측에서나 혹시나 또 일부 주주분들은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수만 프로듀서가 이렇게 확고한 권한을 가지고 막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때랑 막 여러 주주들 들어와서 배나라 감나라 할 때랑 회사의 막 성장 속도가 더뎌지면 어떡하냐. 자본만 많이 생기면 어떡하냐. 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감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뭐 이사를 뭐 선임하거나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고 경영은 이제 이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엔터를 경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일단은 특히 저희 후보님은 이제 재무 및 자금 관리 전문이시거든요. 감사 후보님은. 그러니까 감사라는 거는 저희가 경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뭔가 법적으로 잘못됐거나 이사회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런 부분이 없으면 감사는 아무런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효과가 있는 거지. 제가 뭐 경영을 좌지우지하거나 그럴 리는 전혀 없고요.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사실 이제 설립된 지도 이제 뭐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상당히 좀 빠르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는데 사실 그 전에 KB 자산운용은 뭐 수년 전부터 뭐 주주 제한도 하고 뭐 표결로도 싸워보는데 사실 안 됐잖아요. 네네네.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인가?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 KB자산을 다 5, 6%씩 갖고 있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왜 KB나 국민연금은 그 전에 이런 일을 하지 못했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KB 자산운용은 그때 당시에 저희처럼 이렇게 주주 제한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주주 제한인 건 상법상 정해져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총회 안건을 올리는 네. 거고, 그때 KB에서는 주주 서한이라는 걸 보내셨어요. 공개 주주 서한. 근데 이제 그때 SM에서 답을 했죠. 이거 라이크 기회가 없으면 안 되고, 약간 당신네들이 엔터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 그런 거다. 최근에 3프로 나와서 그 대표이사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네, 그 네, 입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주주 제한까지는 안 했던 거죠. 이제 그 KB에서는 이제 그 SM의 태도를 볼 때,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지금처럼 막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거기서 어떻게 보면 좀 예. 도약되는 수년 전부터 깔아놨던 거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저희만 좀 저희가 앞에 나서다 보니까 좀 부각되는 거긴 하지만, 예, 예. 이게 사실 전 여의도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은 그냥 KB 자산운용이 이야기한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렇게 다 이야기를 이미 해주셨고 그 패턴을 다 깔아놨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이번에 처음에 주주 제한 할 때도 저희가 지분이 1%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주주 제한을 못 해요, 원래. 그렇죠. 상법상. 예, 1% 이상이 돼야죠. 근데 이제 KB에서 또 그 전에 다른 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공감대가 있었어요, 이미 여의도에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감사 후보는 저희가 갖고 있었던 거죠, 저희가.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처음에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게 좋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감사 후보도 있고 우리 열심히 해볼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니까 도와주세요 해서 처음에 몇 군데서 위임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주 제한을 하게 된 거고, 그 이후에도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저 혼자 한 게 아니다. 그렇죠. 여의도의 승리고 네. 모든 소액주주들의 승리고. 맞습니다. 또 소액주주의 승리죠. 와, 네. 근데 SM의 소액주주 수가 예. 보통 이제 코스닥 회사 같은 경우에 많으면 2만 명, 3만 명. 예. 뭐 진짜 4만 몇천 명까지 저도 봤는데 여기 적어도 오랜만에 열어봤더니 5만 8천 명이 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소액주주가. 맞습니다. 예. 아이돌 팬들이 어떻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뭐 하여튼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2조 넘었는데. 네. 그래서 좀 숫자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5만 8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위임장을 예. 같이 이제 해주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사실은 이제 뭐 되게 작은 수량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네. 이제 하여튼 핵심적으로 저희도 결국에는 뭐 주식 숫자 기준으로 보면 개인 주주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위임을 해주셨어요. 예. 주식 숫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몇 주를 갖고 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함께 네. 참여하는. 네. 저도 얼마 전에 그 야식 잡설이라는 코너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해봤습니다만 네. 주총장 가서 내 표를 행사해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예. 왜냐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네 걸로 다 과반이 됐기 때문에 거기 참석한 몇 명의 표는 있으나 마나한 거라서 뭐 표결 뭐 용지 주지도 않고 맞아요. 그냥 들어가서 그냥 Q&A나 듣고 가세요. 예. 거의 이런 거였는데 아마 SM 주주분들이 이번에 또 느낀 게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그 참여 열기 굉장히 뜨거웠고, 특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희도 회사와 이제 주주의 차이는 저희는 이제 뭐 인력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열심히 이제 뭐 SNS나 유튜브 통해서 네. 알리고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이번에 한 게 이제 이 전자위임이라는 걸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사실 이거 하기 되게 어려워요. 네. 왜냐면 이게 원래 위임을 받으려면 서면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법상으로 전자투표나 전자위임이 있는데 좀 문제 있는 기업들이 이런 거 도입을 안 해요. 그렇죠. 네, 소액주주들이 제발 이 기업과 행사 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더 오기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고 막. 예, 그리고 주총도 다 몰려있는 날에, 예를 들면 3월 31일. 이 날이 제일 많은 날이에요. 예. 슈퍼주총들. 일부러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저희가 고민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앱을 같이 만든 거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그 비사이드. 비사이드, 예. 비사이드라는 앱.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뭐라 해야 되나? 법적으로 그 권한이 확실히 있는 겁니까? 합법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설명드리면, 네. 이게 서면 위임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서에다가 내가 그렇죠. 본인이 신분증 사본 첨부하고 주민등록번호 적고 서명해서 이게 위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서명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전자서명법. 예. 예를 들면
뭐 은행 같은 거, 앱 같은 거 쓸 때 아마 이런 적 있을 거예요. 그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서명하고 네. 신분증 찍어서 네. 뒷자리 가려지게 막 이렇게 네. 업로드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네.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서면 위임을 한 건데, 예, 근데 본인 인증을 하고 나서 문자 뭐 인증번호 해가지고 공동 인증서 뭐 쓰던지. 예, 여기서는 이제 휴대폰 번호로 예. 본인 인증을 한 다음에 이제 손가락으로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신분증을 그러면 이게 본인이 서명한 걸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사실상은 서면 위임이에요. 네. 이거는 그렇지만은 전자적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은 회사에서 전자위임을 도입 안 해도 전자적으로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전자투표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전자투표는 말 그대로 뭐 전자 방식으로 뭐 네. 예탁원 시스템이나 이렇게 해서 투표를 본인이 하는 거고 맞습니다. 예. 비사이드 같은 건 직접적으로 누군가에 위임을 해서 위임을 표를 모아서 한 방향으로 가자라는 맞습니다. 건데 예. 그럼 비사이드 이런 앱은 예. 어떤 기업이든 어떤 소액주주 모임이든 다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무료예요? 아, 무료는 아니죠. 이제 돈 내고 저희도 돈 내고 아, 그게 중요한데. 예. 이거 어디서 개발한? 그러니까 이제 비사이드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아. 개발을 했고 제가 이제 공동 창업을 했고 그 회사를 예. 다만 이제 저는 투자자고 이제 거기 이제 그 따로 이제 팀이 있습니다. 아, 예. 유료구나. 예, 유료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예. 굉장히 저렴해요. 왜냐면은 그 의결권 위임이라는 게 원래 대리업체들이 있어요. 네네. 아, 대행사. 예, 대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비싸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쌉니다. 훨씬. 그 의결권 대행사 어떤 용역비 안에 예. 여름에는 이제 수박 가격이 포함돼 있고 네. 바카스 한 박스 가격도 포함돼 있고 뭐 예.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얼마 전에 참 그 사조 산업도 비사이드에서 의결권을 모아서 좀 맞습니다. 예. 걸로. 그래서 사조산업, 그다음에 금호석유화학, 아, SM 이렇게 세 군데에서 했고요. 예, 그 이번에 첫 케이스고 셋 다 일단은 주총에서 다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셋 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확립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사조산업도 했습니다. 예. 사조산업, 금호석유 뭐 아직 소액주주들이 대주주를 좀 이기진 못했습니다만 네네네. 첫 번째 사례가 이제 SM이었던 맞습니다. 예. 거고 하여튼 이건 좋은 선례가 된 것 같고 이런 플랫폼들도 계속해서 좀 많은 도움을 줘야겠죠. 네. 그리고 요거는 혹시나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 문화? 예. 그러니까 성숙되지 못해서 약간 그런 인식일 수도 있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부 특정 사모펀드가 기업 경영에 관여하려 하거나 자신들의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려고 하면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한다. 뭐 해외 자본의 뭐 먹튀를 네. 뭐 방지해야 된다. 외국 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지켜야 된다. 예. 이런 프레임들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설명을 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마치 기업과 오너가 동일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오너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전 잘못됐다고 보고 그렇죠. 이번에 뭐 안철수 씨도 뭐 저기 3% 나와서 오너라는 말 없애야 된다. 네네네. 대주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기업이 잘 되는 거를 그 대주주라는 거는 어떤 기업의 한 주주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예, 기업의 이사나 기업은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대주주가 모든 권한을 다 독식하고 소액주주들한테, 그러니까 일반 주주라고 표현하는데 손해가 되는 방향으로 자꾸 의사결정을 해요. 네. 근데 이거를 막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를 마치 기업을 공격한다는 식으로 기업을 공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업을 공격했던 같이 망하는 건데. 그렇죠. 아니 내가 주주인데 왜 내가 갖고 있는 회사를 공격하냐고. 그게 아니라 네.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나서서 이제 대주주를 견제를 해서 회사가 주주 전체를 위해서 일하게끔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모든 기업들을 다 대주주가 통제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유튜브가 없고 뭐 신문도 몇 개밖에 없고 방송도 몇 개밖에 없던 시절에는 그 기업 대주주들이 경영진 통해서 광고비 다 집행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프레임을 계속 이렇게 만드는 거였죠. 맞아요. 네.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 하여튼 뭐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저희 신문도 받아보고 하는데 나쁜 막 해외 막 헤지펀드들이 막 우리 기업을 공격하는 줄 알고 진짜 엄청 붕괴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사실이 아니었죠. 네. 근데 그 프레임을 이제 사람들이 주식에도 관심이 없고 그때 당시에 뭐 2015, 16 이럴 때는 주식 투자하는 개인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맞아요. 유튜브도 없었고 매체라는 게 몇 개 없으니까 그런 프레임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거죠, 사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결국에는 뉴미디어 혁명이 일어나고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사실 다 알게 됐어요. 그렇죠. Y3도 있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들이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국내 주식 투자 인구가 이제 1,300만 명을 넘었고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도 이제 과거에는 기업의 소득 뭐 맨날 뭐라 해야 되나 그 낙수 효과 뭐 이런 거 정책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
취업을 해서 네. 일자리를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낙수 효과라고 인식을 했다면 이제는 같이 이제 투자를 하고 기업의 맞습니다. 같이 예. 주인이 되고 그래서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게 되게 큰 문제예요. 저희 뭐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상장 주식이 너무 싸거든요, 진짜. 근데 이게 물론 싸다는 게 어떤 기준이냐면 공정한 가격이 지금 거래되고 있긴 한데 예. 그러니까 저희가 M&A 할 때 지불하는 가치가 뭐 100이라고 하면 네네네. 그 한 2, 30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뭐 30에서 50 이렇게밖에 안 돼요. 아니 아까 네. 그 이수만 프로듀스의 SM 지분 18.5% 예. 거기에 뭐 경영권 프리미엄이 뭐 100% 몇십 퍼센트니 네. 뭐 100% 이런 네. 이야기 나온다.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다는 건 예. 그 흔히들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기업들에게는 이제 두 개의 주가가 있다. 네. 대주주를 위한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주는 주가, 네. 그리고 소액주주들은 자기네들끼리 사고 파는 주가. 네. 그러니까 뭐 한샘 같은 케이스도 그렇고 M&A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 뭐 몇십 퍼센트, 100% 주가 빵 올랐다. 네. 결국은 다시 쑥 떨어져 버리고.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이게 해외에는 별로 그런 사연은 예, 없을 해외는 거예요. 없어. 우리나라만 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뭐 보면은 최근에 그 이제 저도 이제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포럼 뭐 회장님들이 나가서 네. 뭐 말씀도 많이 하세요. 이게 법제도 개선. 근데 하여튼 이게 제일 큰 게 뭐냐면은 그 이사의 그 주주에 대한 그 의무, 네. 그 수탁자 의무가 법적으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네네네. 예, 옛날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런 말이 그 상법이 382조라는 게 네. 있는데 거기에 회사에는 주주가 포함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아. 예,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그 이사분들이 주주 모두에 대한 비례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 의사결정 안 해도 그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이번에 그 저기 이용우 의원께서 그 개미보호 3법이라고 발의한 게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에 상법에 이제 그 주주의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말을 추가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 그 뭐 민주당 이용우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이제 카운터파트가 국민의힘에서는 윤창현 의원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예. 섭외를 했었는데 사실은 아, 윤창현 네네. 의원님이 예. 갑자기 인수위를 들어가시는 바람에 저희 출연은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로 아, 네네. 해서 이제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쪽에서의 어떤 뭐 정무위 예. 그래서 힘 좀 쓰시는 의원님 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면 저희가 보니까 아까 딱 1,300만 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권자들이 되게 주식에 관심이 많다 그렇죠. 보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이 밀고 있는 아젠다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이제 자본시장이 그 붐업되는 게 저희는 코스피가 3,000에서 8,000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6,000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만 바꿔도. 그게 예전에는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당이 되는 그 당 쪽에서는 뭔가 기업 경영권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은 네. 정책적으로 좀 많이 받아주려고 하지 않고 뭔가 지켜주려고만 했는데 네. 이제는 그쪽 시각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말 그대로 기업과 음. 재벌, 오너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그게 건강한 거라고 보고 예.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든지 네. 저희 뭐 와이스트릿이라든지 네. 인수위가 이런 데를 좀 만나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네. 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이게 오랫동안 그 쌓이면서 그 완전 법적 이론적 체계가 완성됐거든요. 특히 이제 경북대 그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원 교수님이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신데, 네, 네, 네. 그런 분들이 인수위원회에서 좀 만나가지고 좀 듣고 좀 반영해주든지, 거버넌스 포럼이나 와이스트릿 이런 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올라야 사실은 그 우리나라 시가총액,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시가총액 다 합쳐봐야 뭐 지금 애플, 테슬라도 안 되는 맞아요. 이런 현실이어서 네. 기업 가치를 높여야 국민의 부도 함께 증가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